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바쁜 하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던 이야기, 말 못하고 지나쳐온 감정들, 오늘만큼은 저희 방송에서 훌훌 털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청춘의 고민을 나눠봐요. 불안한 그대를 위한 청춘 이용수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 진정한 꿈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청춘 이용수칙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취업입니다. 오늘 2부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cm의 Where is Dream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의 OST인데요. 다들 스타트업 보셨나요? 드라마 스타트업은 한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소개하는 라디오는 아닌데요. 스타트업처럼 꿈을 쫓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드라마 소개로 말문을 터봤습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아니, 꿈이란 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건지, 내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공부가 미래에 도움은 되려는지, 꿈과 현실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등 다양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고등학생 때 들었던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선생님 정말 무서우셨는데 선생님 말씀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취미는 꼭 취미로만 남겨두라고. 왜냐고 물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그 일이 싫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선생님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로를 정하는 기준. 누군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조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적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북대학교 안에도 취업을 위한 적성 검사와 진로 상담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업 진로 지원과입니다. 학생타운 2층에 위치했는데요. 진로 상담과 취업 분야의 전문가가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상담과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취업 트렌드 특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8차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우분들은 전북대학교 취업진로지원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 그 고민들 자체가 청춘의 기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 답이 안 보이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천천히라도 나에게 맞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가끔은 실패도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적성과 진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지도 모르고요. 우리 모두 완벽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꿈을 찾는 여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게스트와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26분. 여러분은 청춘들에게 바치는 따뜻한 메시지, 청춘 이용수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청춘인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신영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청춘 이용수 측의 두 번째 게스트인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소통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영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국민연금공단 광고 제작 및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방송 중에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무려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은 알아도 국민연금공단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설립되어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을 운영 관리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준정부기관인데요. 공단의 수행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 등 가입 지원 업무가 있고, 둘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등 수급자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최근 2025년 231조를 벌어서 세계 최고 성과를 거뒀다는 뉴스 보도가 있기도 했죠. 더불어 노후 준비 및 장애인 복지와 같은 복지 서비스와 국민연금, 정책연구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 사회복지직, 심사직, 정산직, 기술직, 기금운용직 등 다양한 직종의 임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기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기금운용을 통한 국가 경제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여 사회 안전망의 핵심축 역할을 하며 미래의 나를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가입 관리부터 연금 지급, 그리고 기금 운용까지 국민의 노후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금 운용으로 231조의 성과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손실이 나면 연금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 발생과는 무관하게 수급자에게 법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국제 경영 환경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균형 있고 안전하게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제도 지속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은 법으로 확실히 보장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듣자마자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인데요. 국민들의 보험료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확실히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요즘 연금 개혁 때문에 청년들이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청년층이 더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는데요. 소위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을 들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소진 이전에 보험료율을 미리 인상하였기에
청년 세대에 급격하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게 하였고, 납부하는 보험료율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납부되는 기간에 대한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청년층이 향후 매달 받는 금액 역시 오르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이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보다 더 높은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어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금이 고갈되어 향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였기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청년층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에 좀 한시름 놓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몇 살부터일까요? 앞으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예를 들어 1953년에서 56년생은 만 61세, 57년에서 60년생은 만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도래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저를 포함한 지금의 청년 세대는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있다면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 수령 시점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늦춰질지 아닐지에 대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디오 주제가 취업인 만큼 공단에 대해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연금공단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2011년에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공단의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기관의 일원으로 노후, 장애, 사망 등 삶의 중요한 순간 전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는 일이라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 장애 및 기금 운용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넓은 커리어 경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용 안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 다양한 복지 제도와 교육 훈련 등 청년 세대가 특히 중시하는 워라밸이 있는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국민연금공단만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후, 장애, 사망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국민연금이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점, 이게 바로 국민연금공단만이 가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중시한다는 워라밸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학우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꼭 눈여겨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나 태도가 있을까요? 네, 현재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소위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직무 관련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더불어 성과를 함께 낼 수 있는 협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능동성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아직 멀게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서 직접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당장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는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나에게 현재 내가 주는 선물과 같은데요.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개인만의 과제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버팀목을 통해서 든든한 노후는 물론 장애나 사망과 같은 불의의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모두가 누리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7,300명의 임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대인들을 향후 공단의 후배로 맞이할 수 있다면 저 역시 기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의 소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소통홍보실 신영수 차장님이셨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연금공단 소통홍보실 신영수 차장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취업에 대한 고민도 날리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6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최희서, 저는 제작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